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실험을 봤는데요. 정리하기 같이 풀어봅시다. 전등이 켜진 개수에 따라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자,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 이유는 기포, 수, 즉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시금치 잎을 주사기에 넣고 기포를 빼준 상태에서, 그래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빛을 쐬줬을 때 시금치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근데 빛이 셀수록 산소 발생량이 많아져서 더 빨리 떠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산소 발생량은 사실 광합성량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잎의 조각이 빨리 떠오르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확인하려면 이 실험뿐만 아니라 추가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도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온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를 볼게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세기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도 증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일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를 볼게요. 온도는 아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와는 차이가 있죠. 우선은 온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광합성량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 수준이 되면 일정해지는 반면에 온도는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 그럼 왜 이런 그래프 양상이 나타날까요?
여기서 효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때는 항상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효소를 다른 말로 하면 생체 촉매, 우리 몸에 있는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촉매가 뭔지 아나요? 촉매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촉매라고 하고, 그런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은 부촉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몸에서의 효소는 정촉매처럼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효소의 수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면 광합성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효소가 일정한 수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빛이 세더라도, 아무리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많더라도 광합성 양이 더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온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했죠.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효소 때문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변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광합성이라는 생명활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이렇게 효소의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효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효소에 대해서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안녕. 일 줄 알았죠? 자, 오늘의 숙제는 교과서 130쪽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고 구글 클래스룸에 설문지를 작성하기입니다. 숙제 모두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